Yeah, I have it. It's a bit long, but I try 네, to. 좀 길지만 제가 준비한 발표가 있어서요. 먼저 화면을 공유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Yeah. Actually, I did send it, but anyway, I'm sorry for that you didn't receive. I'll do it slowly. I'll do it slowly. Yeah. But start with the uni question. We will discuss. 네, 이윤희 총장님의 질문 관련해서요. 저희가 그 내용은 좀 논의를 해서 이후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omething about the Palestinian context, but 네, 팔레스타인 현황에 대한 발표인데 먼저 역사적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 사실 저희 낙바라는 대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족 청소가 이어졌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요. 80만 명의 사람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요. 거의 인구의 75%입니다. became refugees. 이 사람들이 모두 난민이 되었고요. 이제 People whose rights 한 700만 명 정도가 이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몰수당하고 마을이 침공당하고 있고요. 이런 대재앙, 낙바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땅이었는데 78%를 점령한 것이죠. 1967년도 전쟁 후에 이스라엘이 나머지 22%도 점령을 했고요. 서한 지구에 그리고 동예루살렘, 가자 지구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군사 점령 뭐 이런 인권 침해, 폭력 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87년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지에서 저희가 인티파다라고 부르는 투쟁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팔레스타인의 군 점령과 억압에 저항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인티파다 도중에 2천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했고요. 15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8만 명이 억류당했습니다. 그 이후 몇 년 후 1993년 9월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그리고 이스라엘이 첫 번째 오슬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5년간 잠정적으로 자치권을 주고 이 5년 이후에는 협상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정착을 끝내기로 합의를 했던 것인데요. 지난 28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억압과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많은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오슬로 협정도 위반했고요. 더 많은 불법 정착촌을 건설했고 분리 장벽을 세웠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것이죠. 그 결과 이제는 그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38%에만 해당하는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팔레스타인 영토의 8.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땅, 1946년부터 팔레스타인 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이스라엘의 땅이고 초록색이 팔레스타인의 땅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초록색이 많다가 지금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보이시죠? 거의 스위스 치즈 같다라고 농담을 할 정도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요.
몇 가지 주요 사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법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현재 상황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failed to do so. 국제사회도 안타깝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이스라엘은 한 200여 개의 불법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서한 지구와 동예루살렘 지구에 정착촌을 만들었고 6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권단체 비티셀렘이라는 곳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헤브론 그리고 요르단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967년 이래 억류했고요. 그 중에 6천 명은 여전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개 이상의 팔레스타인의 집을 파괴했고요. 1948년 이후 그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있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이 이렇게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건 국제법 위반이고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경제를 세금과 수출입 활동을 통해서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법 분리 장벽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토에 세웠고요.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리 장벽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장벽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감시 초소에서 군인들이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스라엘은 점점 극우 성향이 강해졌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국민들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7월 통과된 법 중 하나는 이스라엘을 유대 국가로 정하면서 팔레스타인 소수 민족의 권리를 부정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스라엘의 정부는 이 양립이라는 솔루션을 거부해 왔고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그리고 많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유일한 피해자이다. 우리는 유일한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믿으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착민들도 본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자산을 몰수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 역시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계속해서 자유, 존엄, 생존권, 자주권, 자결권, 그리고 그 성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요청하는 것을 묵살하기 위함인데요. 팔레스타인 토지에서 팔레스타인들을 대상으로 민족 청소를 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셰이크 자라라고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입구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시위자들은 최루탄과 섬광탄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점령군의 전략에 따른 이런 굉장히 폭력적인 공격이었고요. 많은 청년들이
심하게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눈을 잃기도 했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셰익 자라 지역에서요. 그 정착민들 때문인데요.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실완이나 바튼 엘하와 지역에서도 벌어졌고 7,5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청소 전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에 시작한 대재앙, 낙바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3,5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체포되었고요. 여기에는 6명의 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5월에 정착민들이 전혀 무장 상태가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 로드, 하이파 등 과거 팔레스타인이었던 지역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여러 가지 군 작전에 의해 254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사망했고요. 이 중에는 67명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5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많은 빌딩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남성, 여성,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과 꿈을 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민족 청소와 분리 체계는 미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캐나다나 많은 유럽 국가들도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평화와 인권을 외치지만 국제인권법 하에서 이런 행동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실제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넷이라는 극우주의 총리 하에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현재 식민적인 분리 체계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그리고 대부분의 강국들이 이스라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많은 인권단체들이 이스라엘의 인권단체들조차도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에 가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억압을 끝내기 위해서 많은 연대가 필요하고요. 이스라엘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또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유, 정의, 평화, 평등을 위해서 존중하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중요한 협정과 협약들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 발표 자료를 받아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시 공유를 이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나 또 토론 사항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웅수 교수님. 네. 니달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948년에 그 팔레스타인 문제가 유엔으로 상정되면서 그 올드시티는 유엔의 관할하에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유엔에서 그 올드시티에 그 많은 그 종교 유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유적은 유대교, 어떤 유적은 이슬람, 또 어떤 유적은 그 기독교 쪽에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그 분담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그 왜 지난 5월 달에 유엔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그런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충돌 같은 것이 생겼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이거는 그냥 그 질문 바로 그냥 이렇게 질답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이어서 빨리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그런 역사 유적들, 그러니까 1948년 이전에 이렇게 뭐 유대교, 이슬람, 뭐 기독교 이렇게 분리가 되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성지는 그 요르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인 경우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뭐 이런데요. 팔레스타인 정부가 당시 영국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종교 그룹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1948년 전 상황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성지에 사람들이 문제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67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남은 부분을 점령한 이후, 그러니까 동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한 것이죠. 그 5월 달에 있었던 사건은 이스라엘 내에 종교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괴된 템플 머스크가 아크바 사원 근처에 있는데요.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입니다. 이 지역을 통제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성지를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걸 위반하면서 이 성지를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슬람 교도들과 이스라엘 간에 분리를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반대를 했고요. 템플 마운트를 두고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그룹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룹 내에서도 유대 교도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는데요. 물론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슬람교도들은 저항했죠. 그러면서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동예루살렘뿐만 아니고 모든 예루살렘 지역이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유엔의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예루살렘을 통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동예루살렘을 1967년에 강제 병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일부로 여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도발 행위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도 알-아스크 사원에 굉장히 도발적으로 간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려는 것인지 계속해서 이런 도발 행위들을 하고 있고 정착민들의 수를 늘려서 계속 이 성전에 들어가게끔 유도하고 있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동예루살렘에서 행진을 하기도 하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템플 마운트 또 알-아스크 지역도 본인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국제사회에서 정한 스테이터스 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가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소 이제 90분, 최대 120분 사이즈를 이렇게 놓고 계획을 했는데요. 이제 한 20분 정도, 120분 정도 되려면 2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경동부의 청년회에서도 참여를 해 주셨고, 또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에서도 참여를 해 주셨고, IWC, 또 지역 IMC, 평택이나 의정부, 어쨌든 용인 등등에 좀 참여를 또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고향파주 지역에서 활동을 왕성히 하고 계신 우리 김미연 선생님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 김미아 선생님도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일일이 소개 인사 말씀들을 나누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질의 또는 또 코멘트를 좀 하시면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감도 좋고요. 오늘 내용에 대한 토론에 대한 소감도 좋고,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누가 토론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질의나 코멘트 주실 분이? 제가 이게 지금 화면에 다 한꺼번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제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주시면 아마 채팅 문자로나 우리 변은선 씨가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변은선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아까 지도를 보면은 팔레스타인들이 없어질 것만 같은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조금은 희망적인 움직임은 없었는지 그런 소식들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예, 한 분 더 좀 모아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한 분 좀 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이훈삼 목사님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래. 예, 음소거. 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전부 다 강압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거기도 좀 아주 극단적인 보수가 있고 좀 공존하자라는 그런 어떤 정치나 민간 그룹은 없는지, 그런 것들하고 좀 이렇게 협의해가면서 뭔가 평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없는지, 아까 변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 희망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치 프로세스를 보면서요. 그리고 정치 프로세스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지난 28년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왔지만 서한지구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예전에는 통제했지만 이제는 78%고 이는 전체 저희 예전 과거 영토의 8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팔레스타인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점 더 영토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오니즘의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팔레스타인이 없는 땅에 건국을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팔레스타인으로 왔을 때부터 여기는 그 땅이 없는 사람들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저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뉴스를 보고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고 정의를 위한 카이로스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단체들이 연대와 지지를 보여주시고 있고 이렇게 YMCA도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세계 YWCA도 도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권단체, 여러 UN 결의안 등등을 보면 사실 희망의 조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예수님처럼 어떤 단체는 지난주에 큰 팔레스타인에 대한 결의를 내고 이스라엘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좋은 소식이고요.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죠. 그 미국과 이 지역의 식민주의 권력, 강국에 의해서 한국도 어려움을 겪다시피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여전히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많은 국가들이 저희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만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지만 점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운동이 점점 성장하고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돕고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런 좋은 소식을 매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이런 좋은 소식들을 예를 들면 저희 농부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 양국 간의 협력 말씀드렸다시피 평화에 대한 협정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1993년도 전부터 91년도부터 평화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죠. 물론 아직은 좋은 결과가 없고 오히려 정착촌이 늘어나고 있고 토지를 몰수하고 있고 억압이 더 심해지고만 있지만 그리고 저희 토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기로 이동을 하는 것마저도 팔레스타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까운 한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한 5시간 심지어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여러 개 지나가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는 기본권마저 거부당하고 있고요. 전력에 대한 접근권이나 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모든 걸 이스라엘에서 통제하고 있고 가족들이 서로 상봉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것마저도 이스라엘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기본적인 권리들을 거부당하고 있는데요. 1980년도 말에 평화 캠프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는 수백 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친구이자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지만 이스라엘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난 20년간 이스라엘이 정말 극우화되어서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내에 사람들도 차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인정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출신 유대인이나 동유대인 이런 사람들을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 유럽 출신 유대인들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는 이스라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거의 2등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법을 보면 이 국가는 유대 국가이고 유대인들만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인구의 21%가 팔레스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 때문에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개가 넘는 UN 결의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언급한 기자 역시 이스라엘은 내부에서 변화할 가능성은 없다. 외부의 압력이 있어야만 변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인 압력이 외부에서 있어서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그런 압력이 있어야만 변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솔루션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who are controlling everything, and actually they don't need peace. Why to have peace? 이스라엘은 모든 걸 통치하고 있고 심지어 평화가 왜 필요하냐라는 입장입니다. And I hope that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요. 언젠가는 impose on Israel for 이스라엘에 외부에서 큰 압력을 넣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to clear measures against apartheid there. 세계가, Actually 국제사회가 the reason behind 명확하게 this apartheid system. And I hope 압력을 넣어서 지금 이 분리 체계를 종식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계가 점점 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좋은 조짐들도 있지만 peace will prevail in this region. And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억압이 끝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좀 오래돼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니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남은 시간이 이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보다는 본인 간략한 소개 겸 이제 소감을 좀 한두 분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니달이 마지막으로 좀 인사 겸 정리해 주시는 걸로 오늘 그 대화 모임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참여하셨던 분들이 연령대가 중학교 2학년부터 80대까지 참 다양하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참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게 대단히 이번 모임의 큰 의미인 것 같고, 또 우리 그 와중에 이제 니달 선생님이 좀 이렇게 팔레스타인 관련한, 그리고 한국 시민들과 팔레스타인 민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나눠주신 거가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감 한두 분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니달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정재호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평택 YMCA의 전 이사장입니다. 지금은 목회 은퇴를 한 교회 원로 목사이고요. 네, 오늘 니달 우리 사무총장님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올리브 나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서 팔레스타인과 우리 이런 시민단체나 또 선교단체와의 교류가 계속 되어진다면은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같이 희망을 가지고 계속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명비 선생님 이렇게 손을 드신 게 말씀을 하시려고 손 드신 건가요? 예. 손든 게 아닌데 시키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니달 선생님 잘 만나서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그 공정무역 단체를 하고 있는 구명기라고 하고요. 뭐 마무리 인사 겸 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잠깐 짧게 지금 팔레스타인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그것이 좀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러면 한 분만 소감 나눔, 인사 겸 소감 나눔 해주시고, 우리 니달에게 마무리 발언 인사 이렇게 좀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고향 파주 지역에서 우리 김민아 선생님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인사 겸 해서 좀 소감 좀 나눠주실 수 있으면 우리 김민아 선생님한테 찬스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어떠신지요? 네. 저는 몇 년 전에 니달 선생님 보고 뵙고 그때도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은 끊이지 않는 그런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진정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니달 마무리 인사 겸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구명기 선생님 말씀처럼 코로나와 관련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 겸 해서 좀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도 우리 니달도 한 달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I was actually. 네, 저도 사실 코로나에 걸렸고 굉장히 상태가 심각해서 45일 정도 알았습니다. 입원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 회복했고 굉장히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감사를 돌리고 싶습니다. 걱정해 주신 친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을 빠르게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밀려났고요. 백신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뭐 자금력도 없었죠. 지금까지 40만 명 정도만 백신을 맞았습니다. 520만 인구 중에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가 법을 보면 사실 이 백신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 정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점령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법 하에서 이스라엘이 저희에게 백신을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제공하지 않았고요. 이제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델타 버전이 들어올까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마 곧 델타 바이러스가 팔레스타인에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보건 당국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요.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 검사를 받기를 거부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사실 국가가 봉쇄되고 셧다운 되면서 여러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할 텐데 사실 이 코로나의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관광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지난 몇 년간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 4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보건당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봉쇄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조치들이 아마 곧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4차 대유행 때문에요.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할까요? 마무리 발언을? I mean, the last point made is that this is very 네, difficult.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갈등입니다. 사실 갈등이 아니고 저는 민족적 청소라고 생각해서 갈등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인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해 주신다면 몇 개월만 해도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To say that I'm very happy that despite of, everything bad around us, we still have friends. 이런 안 좋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이렇게 친구분들이 계시다는 것, 특히 한국에 이렇게 친구가 계시다는 것에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요. Myself engaged in the cause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issue of peace. 한국에 또 분단 문제나 평화를 위해서도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The similar history and stories.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국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도 많고요. And make us suffer. You were marking, I mean, the 68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그 휴전 협정 68주년이었나요? 얼마 전에? This reminds us all that there are still conflicts 이걸 보면서 resolved in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compensated and to be respected. 이런 분쟁 때문에 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팔레스타인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10 years ago, I didn't expect that we will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강력한 유대 관계를 한국과 형성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한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사실 한국과 한국인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점령당한 경험이 있고 억압을 당했고 여전히 그로 인해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겪고 있죠. this makes us in the same, I would say, front to fight in a very beautiful, loving way against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한 방식으로 저희가 함께 투쟁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브나무 캠페인이 그 중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는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두 한 가족이라는 점,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한 가족으로서 노력한다면 팔레스타인과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미래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팔레스타인은 지금 점심시간일 텐데 점심도 못 드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귀한 말씀 해주셔서 우리 니달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볼 수 있어서 또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다 음소거를 하시고 우리 니달 수고해 주신 우리 니달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에게 또 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국제회의를 좀 이렇게 니달을 자주 초청해서 이런 대화 모임을 자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언어적 능력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언어적 능력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직장도 하루 휴가를 내고 또 통역실도 자비로 해서 지금 오늘 2시간 내내 목도 아플 텐데 수고해 주신 우리 남원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수를 많이 이렇게 감사를 해주셔야 다음에 우리 또 니달 선생님 모셔서 이런 모임 할 때 또 우리 남원미 선생님이 또 출연해서 또 통역을 해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시간인데 저녁 시간 늦게까지 이렇게 아직 저녁 식사 못 드신 상태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해주신 우리 모두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는 이제 YMCA뿐만 아니고 YWCA 또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또 개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올리브나무 평화 네트워크라는 이렇게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그 조직을 통해서 올해년도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좀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체, 개인, 그리고 언론, 그리고 교회 등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500그루에서 1000그루 정도, 최대 1000그루를 목표로 해서 그것이 팔레스타인 특정한 마을과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로 이렇게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올리브트리 캠페인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오늘 니달과의 대화 모임 이후에 또 이제 여러분들을 또 초청해서 줌으로나마 이제 올해년도 한국에서의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또 상의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또 바쁘시더라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과 조언 주시고 또 보다 많은 분들이 이 평화의 행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 다 하시고요. 음소거 다 해제하시고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박수 치시면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 모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우리 용인 청소년들 너무 감사해요. 예. 청소년들 정말 반갑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김민아 선생님이 유일하게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